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물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야당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지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발언 왜 하신 걸까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그냥 이 발언에는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이 언급할 만한 단어와 문장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너무 끌려다녔다. 너무 북한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도 항의 한번 못하고 민주당의 의원은 북한이 우리를 남북대화하자라는 신호를 보낸 거야.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얘기는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대가리라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를 해도 항의조차 못했던 정권이었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들이 고도화되고 세밀화됐을 때 어떠한 얘기 아니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허울 좋은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려서 네. 북한에 질질 끌려다녔고,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더 고도화했다. 그러한 대북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반국가 세력 네. 이런 식으로 상대 진영을 지칭하는 것은 좀 지도자, 리더답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네. 아니래잖아요. 그냥 아니래니까 그냥 아닌 네. 줄 알자고요. 그냥 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일반론적인 하니까. 얘기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그냥 그런 사람들, 뭐 간첩들 얘기하신 게 아닐까? 간첩을 지칭한 거다? 네. 아니, 반국가 세력이면 네. 당연히 다 그냥 국가보안법 해가지고 감옥 보내야 되고 네.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면은 통진당처럼 해산시켜야죠.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하거나 민주진영을 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발언, 왜 이런 발언을 했고 실제로 누구를 겨냥한 거라고 보세요?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극보수 유튜브. 아니, 제정신인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말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를 해체하자. 이거는 누구의 구호입니까? 누구의 구호? 예, 김정은의 구호죠. 북한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네. 종전선언하고 유엔사 해체해라. 그럼 우리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는 협상인데. 네. 그래서 2021년 11월 3일에 외교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때죠. 나와서 유엔사 해체 없다. 그럴 계획 없다라고 한번 얘기도 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시계를 앞으로 돌리면 2018년에 유엔 사령부의 부사령관이 직접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하고 인터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판이긴 한데 하여튼 인터뷰를 통해서 유엔사는 언젠가 해체될 것이다. 뭐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이러면 당연히 해체가 되겠지만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은 다른 문제고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 체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호흡을 맞추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짜고 미국 하원 의원 중에서 33명이 동참을 할 정도로 이 의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잘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서 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바로 이어집니까? 이거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주장인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통령의 문제인 거지 이걸 뭐 어디다 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2018년,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당겨오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통일을 주장했던 대통령들,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다 싸잡아서 모욕한 것이죠. 저는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파장 안 커져요. 파장 파장 안 억지로 커져요? 키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좌파 언론인 한겨레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문제 삼으려는 거 아니야? 라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으로부터 공격받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조심하세요. 한겨레만 쓴 게 세무조사 아니라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아니, 썼습니다. 세무조사 들어와요. 조심하세요. 아니, 모든 언론이 다 썼고 네. 제가 오늘 아침 조간을 꼼꼼히 봤는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것은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다 나오긴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헤드라인이나 서브 헤드라인에 반국가 세력 얘기를 넣지도 못했잖아요. 왜요? 안쪽 기사에 좀 있지 않나요? 안쪽 기사에도 네. 큰 줄은 없어요. 제목엔 없고. 도저히 창피해서 네. 대통령의 주장을 따라갈 없다. 수가 없었던 거겠죠. 예. 중앙일보도 그렇고 일면에 쓰지도 않았고 뒷면에도 저기 두루뭉술하게 딴 얘기를 중심에 넣었지 그 얘기를 안 넣었을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지마저도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진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게 큰 문제구나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이제 김 작자님은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발언 관련해 가지고 논평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이런 논평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보시나요? 좀 얘기 좀 들은 거 있으세요? 발언 잘해야 될 텐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진짜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구나. 뭐 다양한 네.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유튜브를 보시는구나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유튜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밝히면 안 되죠. 너무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살짝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니 한결 분발하셔야 돼요. 이거 네. 딴 데는 더 취재가 됐어요 지금.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남의 언론사 취재 내용을 제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제보했으니까. 그럼 한겨레에도 지금 했지. 지금 당장 아니 제보 했어요. 제보해드렸어요. 그래요? 예. 말씀 다 드렸어요 제가 사석에서. 그래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저한테? 누구에겐가 당연히 했어요. 아니, 이게 기억을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기업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자 유튜버들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대통령한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창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의 비서관 만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사람 만나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건데 요즘 그 노력을 유튜버들 만나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경고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튜버들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이. 네. 그 기사에 왜 등장을 했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오늘 인사 얘기도 하겠지만 네. 지금 인사는 딱 기조가 두 개잖아요. 나랑 같이 검찰에서 일해본 사람, 내가 유튜브에서 본 사람. 그 얘기 해보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일단 뭐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뭐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에서 나온 워딩들인데 또 황흥익이라는 당국대 겸임교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양산 그리고 전라도 광주 중앙로에는 북조선 전라공화국이라고 해서 인공기가 저렇게 나부끼고 있다. 이런 색깔론, 이념 공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태산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는데 네. 이분들을 자꾸 중요한 공직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받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과는 좀 배치되는 그러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을 하거나 내년 총선 승리하는데 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분들에 대한 주장이 맞다?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시원하게 말 잘하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이러한 인사들이 점점 더 공직에 지출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된 심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고 네. 근데 민주당의 대응도 썩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점잖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대통령께서 이제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 일배 뭐 이런 형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당대표는
아유, 저런 인간들하고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인간들하고는 우리가 상응 정도 하면 안 돼. 말이 점점 험해지잖아요. 네, 서로 너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가 윤석열 지도부의 대표 대변인이니까 김기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위로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고 야당을 좀 끌어안아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여당으로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저 윤석열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김기현이 지도부입니까? 거기 김기현 씨는 그냥 대표 대변인일 뿐이고 사실상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찍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누가 지금 민주당이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도 논의를 아예 못하잖아요. 논의를.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국민의힘 뭐라 그러는데 지난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 하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아무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협치를 합니까? 아니 협치를 하자고 1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한번 만나자고 말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면 방법 없죠 이제. 네. 뭐 우리가 전면전이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쪽 참호에서 총질이 시작됐어요. 죽기 싫으면 이제 참호 속에 들어가서 숨는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응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오롯이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 대통령의 큰 착각은 내가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갖고 가면 각 부처들은 비서관 출신의 차관들로 해서 끌고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 당대표에서 이 국민의힘도 내가 당대표로 끌고 가고 나 혼자 오롯이 총선을 책임지고 하겠다 어떤 메시아적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맨 앞에서 그렇게 해갖고 절대 선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윤석열 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인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을 한다. 네. 그 영화 보고 2시간 동안이나 뭐 울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존경을 하는데 그쪽 진영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네.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지도자는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지도자나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한 진영, 계파의 수장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보수 진영은 적폐 세력이다. 네. 괴멸시켜야 된다. 뭐 보수 진영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과격한 말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그쪽 분들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런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네. 보복 심리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원한을 사고 나중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보복해야지 이런 심정을 갖게 한다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제 여권 관계자들과의 뭐 자리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가 170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정치 중립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발언을 사석에서 했다라고 하면 문제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석에서 한 발언까지 문제를 삼아서 뭐 저는 뭐 이거 어차피 입증도 안 되고 에너지 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발언을 비웃어 주면 되죠. 예. 왜 170석이라고 했겠어요? 예. 야, 그 지금 민주당이 몇 석이라고 했지? 169? 야, 그럼 170개 내야지. 딱 이런 수준에서 나온 발언일 겁니다. 예, 그런 정도 인식하에서 이겨먹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170개를 가져오려면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계산이 쓰냐. 그러니까 네. 제가 한심하게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수도권에서 아무리 해도 못 이길 것 같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던집니다.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이슈를 계속 드라이브를 해가야지. 던져놓고 또 다른 데 장난감 갖고 노느라 정신이 팔렸고 이건 그냥 어디다 던져놓고 모른 척하고 또 저 중대선거구제를 했다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잘못될 것 같으니까 TK 의원들 동의 안 하고 이러면서 유야무야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수기로 토론을 해보니까 아, 소선거구제가 맞네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투표가 몰렸거든요. 네. 이런 기초적인 분석도 해보지 않고 수도권에서 절반 잘라먹을 수 있다라고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온
대통령이나 그 사안을 대통령이 했는데 끌고 가지도 못하는 저런 국민의 힘이 무슨 수로 170석을 만듭니까? 물론 민주당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저렇게 한가하게 170석을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대통령의 태도는 정치적 중립. 아니 저분이 뭐 언제 한 번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건 기대도 안 하는데 네. 정치적, 정부적 감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70석 발언의 진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에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보도한 것이 아니냐. 아,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권 일각의 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거 뭐 확인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평가를 해요. 근데 보통 즉각 부인하죠. 예, 대통령실에서. 좀 한 타임 좀 두고 부인했어요? 아니 안 부인했어요? 저도 부인했다는 부인했다는 거 못 들어봤어요. 저도. 부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굳이 부인하면 생각까지? 대통령이 그러지. 야, 안 돼? 그렇게 할 거니까 해야지 뭐. 네. 틀린 얘기 아니잖아, 뭐 이런 반응. 요즘 연기가 많이 느려져가지고 할 말이 없네 진짜.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